저는 사회를 맡은 낙동강 하구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섭조와 새들의 친구의 박중록입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의 최종석 공동대표님 모셔서 여는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에서 일어난 명지대교부터 시작해서 대저대교, 엄궁대교 이런 것들이 저희 사회에 주는 이 이미지가 멘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명지대교라고 해도 창피한데 얼숙도대교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새들이 자는 곳이 얼숙도잖아요. 그곳에 다리를 놓고 자랑스럽게 아무렇게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 그 다음에 명지대교가 만들어질 때 그 6개, 7개 법으로 보호하자고 했던 것들이 파괴되는 문화재보호법이 사문화가 된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지금 대저대교를 보면서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서식지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문화재보호구역은 필요한가 과연? 그런 우리한테 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다리 건설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부산시는 똑같은 논리로 엄궁대교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대체서식지만 만들면 돼. 그 대체서식지가 다 엉터리예요. 전부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번 정부 때는 안 된다. 근데 정부가 바뀐다고 환경영향평가가 바뀌나요? 사실이 바뀌나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전 정권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들을 다 문제없다고 해서 통과시켜주는,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후배들이 누가 이런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이 법 자체가 사문화되는 거죠. 사실은 법이 사문화된다면 사실은 이 문화재보호법에서 통과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밥그릇이 작아지고 자기들 역할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거수기로서의 문화재위원회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후배들이 과연 환경보호운동을 법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낙동강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물론 설악산 케이블카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환경 문제 이슈들이 편법과 불의로 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서의 나가는, 그게 공정과 정직의 사회인가?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세상도 더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단순하게 대저대교, 엄궁대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환경 전체에 대한, 그리고 정직과 공정, 이 사실이 그러니까 속여지는 그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고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인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환경운동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기자님들과 여기 계신 여러 선배, 후배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것도 같이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보호법이 소용없는 법이 된다면 과연 그분들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자기 양심도 없고 자기의 지식도 다 생계수단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됐을 때 과연 이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종의 다양성이 있듯이, 물론 다양성은 있어야 되지만 사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후진국 사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게 20, 30년 전이나 5, 60년 전이나 똑같은 후진 사회를 겪고 있다는 이런 아주 참담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미력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또 자연이 사실대로 인정되는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대저대교를 이어서 엄궁대교까지 이렇게 덤으로 편성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부산시와 문화재청을 모두 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미력한 큰 힘이 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그 행사 겹쳐가지고 참여는 못하셨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님께서 규탄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규탄사를 환경운동연합의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노현석 사무처장님의 발언으로 우리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규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허남식 시장에 이어 부산의 난개발로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개발업자가 아닌 부산시장입니다. 본인의 의지이든 토건 세력과 유착된 거기다 무능한 공무원에 의해서든 부산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부산시장이라는 현실이 부산 시민에게는 너무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안가의 대규모 공업단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 해안가를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도, 구릉지도, 수변도 형평성 운운하며 건축물 높이를 올려주기 위한 각종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 가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공무원의 난개발 경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가해 유적지인 복천동 고분군 주변도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했고, 국가지질공원이자 시민의 갈매길로 사랑받고 있는 이 길에는 외국의 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고 개발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시장과 부산시 공무원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자랑이자 특징인 천혜의 환경을 파괴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고 지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관계없는 아파트 건설인 것입니다. 이제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로 불릴 것입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이자 철새들의 안식처를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심사에서 2번이나 보류되었던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줄 다리를 결국 부산시장까지 나서 엄궁대교를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내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획기적인 방안과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철새들을 몰아내기 위해 다리 건설 예정지를 찾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부산시장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이러니 박형준 시장이 난개발 말고는 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난개발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부산시장과 부산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대교와 마찬가지로 엄궁대교 또한 부산시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또다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궁대교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로 낙동강 다리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간 개발업자와의 유착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낙동강의 다리를 건설해야만 하는 정확한 근거와 낙동강과 철새를 보호할 방법을 부산 시민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건설될 낙동강의 다리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형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낙동강을 파괴하고 철새를 죽음으로 몰아간, 즉 환경과 생명을 나아가 부산을 파괴한 범죄자로 낙인 찍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명서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정상래 대표님과 전 부산환경회의 대표이신 강미애 학장천 살리기 시민모임의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역 환경청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산시의 엄궁대교 건설 재고를 촉구한다. 지난 9일 주말을 앞두고 부산시가 엄궁대교 대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이
높은 자연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나 거짓 부실 작성된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환경청이기에 참으로 우려스럽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에 이어 엄균대교마저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공무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엄균대교 건설 계획의 재고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대체 서식지 조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되지 못한다. 1. 현재의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은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다. 부산시가 대체 서식지 후보지로 제시한 곳은 대모 잠자리와 삭, 노랑부지 저새 같은 다른 멸종 위기들이 서식하고 개개비 같은 여름 철새가 번식지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큰 고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연못형 섭지로 바꾼다면 그 대모 잠자리와 삭이 이용하고 있는 초지가 사라지고 개개비는 더 이상 이곳의 갈대밭을 번식지로 이용하지 못한다. 2. 대체 서식지 조성은 실효성이 없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체 서식지, 낙동강 하구 일원에 조성되었다. 얼숙도, 인공도래지와 대마 등 신호 인공도래지를 비롯해 얼숙도와 일릉도, 맥도와 삼락, 대저, 화명생태공원까지 무수한 대체 서식지를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 먹이까지 주고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 고니와 세제비 갈매기가 사라져버렸고 큰 고니를 비롯한 낙동강 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하였다. 대체 서식지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왜 새들이 사라지고 줄겠는가? 대체 서식지 조성을 환경저감 방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큰 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 큰 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교량 간의 최소 간격이 4km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식 학술 논문이 2편, 이를 입증하는 논문이 1편, 총 3편의 논문이 출간되어 있으며 대저대교 노선 성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2021년 6월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발행한 공문도 서식지 파편화를 인정하고 있다.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인 이근희 등의 논문에 나와 있는 큰 고니 비행에 필요한 교량의 거리 등이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근희 등의 논문에 나와 있는 큰 고니 비행에 필요한 교량과의 거리 등은 그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하여 현재 해당 학회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량과의 거리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형준 시장에게 요청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미 시민과 한 약속을 어긴 바 있다.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최적 대안 노선을 찾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박형준 시장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모두 팽개치고 낙동강 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파괴하려 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부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범죄 행위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수년이 지난 낡은 도시계획을 강행하는 대신 낙동강 하구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채택하자. 시민들을 속이고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부산의 대자연을 파괴한 사람이 아니라 부산을 지속가능한 세계적 모범도시로 바꾼 자랑스러운 시장을 시민들은 원한다. 2024년 8월 14일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 부디 우리 박형준 시장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낙동강 하구를 파괴한, 자연을 파괴한, 그래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연을 파괴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되돌리는 이런 훌륭한 시장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저희들 낭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낭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익 환경청은 엉궁대교 환경영 평가 공정하게 실시하라. 실시하라. 낙동강하구 파괴하는 엉궁대교 철회하라. 낙동강하구 파괴하는 박형준 시장 각성하라. 자연 파괴, 예산 낭비, 박형준 시장 규탄한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에 편안하게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